안녕하세요, 써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 톱5, 가장 강력한 신 톱3 같은 맛만 보다가 끝내는 그런 비디오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다루는 비디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심심풀이 피식하는 영상이나 호기심만 살짝 긁어주는 영상을 찾으신다면 클릭베이트 썸네일을 쫓아서 다른 채널로 떠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평소에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 신화의 대부분은 1220년경 아이슬란드의 학자이자 역사가인 스노리 스툴루슨이 쓴 프로스 에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 에다의 서문에서는 북유럽 신화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오딘과 토르와 같은 북유럽 신화의 신들은 사실 트로이 전쟁의 패장병들이고, 이들이 북유럽으로 도망쳐왔을 때 그들의 우월한 문화와 기술로 주변 부족들을 압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트로이 패잔병들이 죽은 후에 이들을 숭배하는 컬트 문화가 생겨났고요. 결국 이들이 신격화된 것이 북유럽 신화의 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북유럽 신화의 실질적인 저자도 이 신화가 종교가 아닌 판타지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신화의 재미가 조금이라도 반감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후 수많은 판타지 소설, 게임, 그리고 영화들의 바탕이 됐을 정도로 다채로운 인물들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북쪽에는 어둡고 얼어붙은 니플헤임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플헤임에서는 11개의 강들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이 강에서는 독액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남쪽에는 추운 니펠헤임과는 반대로 모든 것이 활활 타오르고 용암이 흘러넘치는 무스펠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들보다도 먼저 존재한 수트르라는 거대한 존재가 불의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수트르는 이후에 라그나로크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니플헤임과 불의 땅 무스펠 사이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기후가 온화한 긴눈가가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생겨나게 된 그 어떤 거인보다 더 거대했었던 이미르였습니다. 이미르는 아우둠라라는 암소의 우유를 마시면서 계속 자라났다고 합니다. 아우둠라는 혀로 얼음을 핥아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북유럽 신화 최초의 신 부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리는 이미르의 몸에서 태어난 거인들 중 하나와 결혼을 했고요. 보르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르는 베스틀라라는 여자 거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딘입니다. 오딘은 무미건조하고 황량한 긴눈가가프가 실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형제와 함께 힘을 합쳐서 거인 이미르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이미르의 몸에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피는 바다가 되었고 살은 흙이, 그리고 뼈는 산이 되었습니다. 오딘은 바닷물에 쓸려온 물풀의 나무와 느릅나무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세상 중심에 거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벽을 쌓게 되었고요. 성벽 안을 인간의 세상 미드가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그리고 이그드라실이라는 거대한 세계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수에서 9개의 세상이 뻗어 있었습니다. 이 9개의 세상은 에시리 신들이 사는 아스가르드, 바니르 신들이 사는 바나헤임, 인간들이 사는 미드가르드, 요정들이 사는 알프헤임, 난쟁이들이 사는 니다벨리르, 서리 거인들과 산의 거인들이 사는 요튼헤임,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던 어둠과 추위의 세상 니플헤임과 불의 세상 무스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이 있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은 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신들은 오딘과 토르가 속한 에시르 신들이 있었고요. 프레이로 대표되는 바니르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의 신들은 사실 다른 부족들이 섬기는 완전히 다른 신들이었는데, 이 부족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된 후에 이 신들도 하나의 신화로 합쳐지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최고신 오딘은 그냥 가장 나이가 많아서 존경을 받았던 건 아니었고요. 굉장히 현명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거인의 세상 요툰헤임에 있는 지혜의 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혜의 샘은 오딘의 삼촌 미미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미르는 지혜의 샘을 매일 마셔서 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딘은 삼촌에게 한 잔만 마셔도 되는지 물어봤고요. 미미르는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오딘은 대가로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다 주겠다라고 말했고요. 미미르는 그렇다면 너의 눈을 하나를 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오딘은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눈알 하나를 도려냈고요. 샘에 던집니다. 그리고 갈라르호른이라는 잔으로 샘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오딘은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딘의 지혜에 대한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딘은 9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그드라실에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매달린 상태에서 사후세계를 넘나들게 되었고요. 이승과 사후세계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 되는 날 오딘은 거의 죽기 전에 룬문자를 해독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딘은 더 많은 지식과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신들은 각각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무기와 보물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딘의 아들 토르가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아내 시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프의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다 잘렸고 대머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토르는 아내를 깨워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지만 아내도 울기만 할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토르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로키의 짓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고요. 그 추측은 거의 항상 맞았습니다. 로키는 토르의 의형제였고요. 조금 멍청하고 단순했던 토르보다 똘똘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장난도 좋아해서 신들 사이에서는 말썽쟁이로 통하는 신이었습니다. 마블 영화 토르에서는 고정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꾀도 많이 낸 신이었기 때문에 신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미움을 받는 신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토르는 아내 시프를 위로한 후에 곧바로 로키의 집에 쳐들어갔고요. 로키의 멱살을 잡으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로키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장난으로 시프의 금발머리를 잘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뽑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머리는 자라나지 않을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합니다. 화가 난 토르는 로키의 뼈를 하나하나 부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로키는 자신이 난쟁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시프의 머리카락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보겠다고 말하고요.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로키는 곧장 하늘을 날아서 이발디의 아들들인 3명의 난쟁이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라이벌인 브로크와 그의 형제인 에이트리가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발디의 세 아들들은 펄쩍 뛰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우리가 제일 잘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키는 그럼 각자 3가지 보물을 만들어서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와 겨루어 보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 3 보물 중 하나는 시프를 위한 금발 가발이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발디 형제는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발디 형제가 니네들을 무시했다 라고 이간질을 시작했고요. 이발디 형제에게 했던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브로크라는 난쟁이는 이 말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당신 로키의 머리를 가져가게 해달라 라는 역제안을 합니다. 선택권이 별로 없었던 로키는 이 제안을 승낙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가 지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키는 거대한 파리로 변신해서 열심히 풀무지를 하고 있었던 브로크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브로크는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을 만드는 동안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작품을 만들 때는 로키가 너무 세게 물어서 순간 움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보물은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물을 다 완성한 이발디 형제와 브로크 에이트리 형제는 신들 앞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이발디 형제들이 신들 앞에서 자신들의 보물들을 차례차례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딘에게 주는 창 국리르였습니다. 국리르는 던지면 저절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유도미사일과 같은 멋진 창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바로 시프를 위한 저절로 자라는 금발머리였습니다. 시프는 그 자리에서 가발을 써보고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발디 형제들의 마지막 보물은 프레이에게 주는 드블라드니르라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 평소에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었지만 펼치면 그 어떤 배들보다도 더 거대한 배가 되었습니다. 이발디 형제들의 보물들을 본 신들이 다들 감탄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로키는 안도했지만 브로크가 첫 번째 보물을 꺼내는 순간 다시 긴장하게 됩니다. 브로크의 첫 번째 보물은 오딘에게 바치는 드라우프니르라는 금팔찌였습니다.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팔찌였지만 진짜 놀라운 건 9일마다 한 번씩 똑같이 생긴 9개의 금팔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팔찌를 갖게 된 후로 오딘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브로크의 두 번째 선물은 프레이에게 바치는 굴린 브루스티라는 전차였는데요. 어떤 동물보다도 빠르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금빛 멧돼지가 이 전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프레이는 당연히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로크와 에이트리의 마지막 보물은 바로 토르 하면 떠오르는 망치, 묠니르였습니다. 이 망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아무리 멀리 던져도 다시 손으로 돌아오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판에 로키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풀무지를 잘못해서 손잡이가 짧아져서 한 손으로만 잡아야 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토르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묠니르에 크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도 묠니르가 앞으로 거인들로부터 아스가르드를 지켜줄 거라면서 모든 선물들 중에서 묠니르가 가장 뛰어나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이발디 형제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브로크는 신들이 주겠다는 다른 보상들을 거부하고요. 로키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얌전하게 머리가 잘릴 로키가 아니었습니다. 로키는 머리를 내어줄 수는 있지만 목을 조금이라도 자르는 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게다가 로키는 이미 어떤 칼로도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목을 자르지 않고 머리를 자를 방법을 찾지 못한 브로크는 결국 포기를 하게 되고요. 빈손으로 자신의 대장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로키는 신들에게 사고를 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신들이 큰 보물을 얻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들은 이후에도 몇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로키는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토르는 새로운 무기 묠니르로 신들의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던 서리거인들과 괴물들을 마구 때려잡습니다. 토르가 묠니르로 하도 많은 거인들을 죽여서 나중에 거인들은 묠니르만 보면 그 자리에서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르가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누군가 묠니르를 훔쳐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토르는 당연히 로키를 의심했고요. 로키를 잡아 족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로키라 할지라도 신들을 거인으로부터 지켜주는 묠니르를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로키는 걱정하고 있는 토르를 위해서 자신이 묠니르를 찾아주겠다고 말하고 여신 프레야의 집으로 향합니다. 프레야는 신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었고요. 특히 거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로키는 프레야에게 묠니르를 찾는 데 필요하다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깃털 망토를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로 변신해서 거인들의 땅을 내려다보다가 엄청나게 큰 오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거와 말을 나누던 로키는 사실 그가 오거들의 왕 스림이며 그가 토르가 잠이 든 틈을 타서 묠니르를 훔쳐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오거의 왕 스림은 만약에 프레야가 자신의 아내가 된다면 묠니르를 순순히 내놓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로키는 이 사실을 토르에게 말하게 되었고요. 토르는 기뻐하면서 어서 프레야를 스림에게 시집 보내자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프레야는 토르와 로키를 벌레 보듯 쳐다보면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신들은 묠니르를 되찾기 위해서 회의를 열어서 여러 의견들을 나누게 됩니다. 묠니르는 아스가르드를 거인들로부터 방어하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도 이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스가르드의 파수꾼이었던 헤임달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토르에게 여장을 해서 프레야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스림에게 시집 보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토르는 엄청나게 짜증을 냈지만 오딘과 로키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찬성을 하게 되고요. 토르는 여장을 하게 됩니다. 얼굴을 베일에 가렸고 토르의 몸과 손가락을 보석으로 치장합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서 토르는 겨우겨우 신부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로키는 하녀로 변신을 한 다음에 토르를 뒤따르게 됩니다. 얼마 후에 토르와 로키는 스림의 궁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스림의 여동생이 이들을 마중 나왔는데 새 신부 프레야가 뭔가 이상해 보여서 하녀로 변신한 로키에게 신부의 발목이 왜 통나무보다 더 두꺼운지 묻습니다. 로키는 빛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면서 얼버무리게 됩니다. 토르와 로키는 연회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오거의 왕 스림의 여동생과 함께 나란히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엄청난 크기의 연어요리와 황소요리 그리고 꿀술이 담긴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토르는 옷 사이로 조용히 손을 뻗더니 테이블에 있는 요리들을 쓸어갑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의 음식이 신부의 베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스림은 로키에게 신부가 왜 저렇게 많이 먹냐고 물어봅니다. 로키는 스림님과 결혼하게 된 것이 설레서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저렇게 많이 먹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스림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신부에게 입맞춤하려고 몸을 구부립니다. 로키가 팔을 뻗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림은 갑자기 몸이 굳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충격받은 목소리로 로키에게 묻습니다. 신부 눈이 뭐 저렇게 무섭냐고. 로키는 8일 동안 스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이 많이 충혈됐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스림은 그렇냐고 수긍하지만 다시 키스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스림은 결혼식에 앞서서 묠니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4명의 거인들이 낑낑거리면서 묠니리를 가져옵니다. 토르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서 묠니리를 손에 쥐게 되고요. 스림을 포함한 모든 거인들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